기록경영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기록경영. 자, 여기 이렇게 써요. 태여일광 즉의 역사, 염어월색 즉의 신화.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태여일광,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염어월색,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너무 멋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그냥 따왔어요. 이병주 선생의 소설 산하의 서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도 안 드리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역사가 신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오로지 팩트, 사실만이 실체적 진실의 역사가 될 수 있다. 그걸 강조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남기신 거죠. 난중일기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처음 쓸 때는 난중일기가 아니에요. 난중일기를 쓰던 해에 간지를 써서 임진일기, 계사일기, 갑오일기, 을미일기, 병신일기, 정유일기, 일기, 무술일기 써요. 근데 이제 1795년에 이순신을 정말 흠모하는 대왕, 정도대왕께서 이 충무공 전설을 발행하실 때 누굽니까? 편찬관 윤행임, 검수관 유득공 이런 사람들이 발간을 하면서 자료들을 다 모았을 때 일기만 따로 모아서 난중일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중일기가 됐는데, 자, 난중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왜 위대하냐? 위대한 기록이냐? 역사성입니다. 난중일기는 개인의 기록이 사적인 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조실록보다도 더 빛나는 기록이에요. 국보가 되었죠.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인의 기록유산이 되었어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자, 다음은 희소성이에요. 난중일기는 전쟁의 기록입니다. 장군이 전쟁터에서 쓰는 직접 육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매 전투마다 출동 상황, 전투 상황, 전술 전략, 장계 초항, 문서 다 망라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군이 쓴 육필의 기록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시대성입니다. 조선 중기 시대 실상의 한눈을 다 볼 수 있어요. 난중일기를 보면 임금과 대신들의 이 통치 체제, 그죠? 병참 조달물자의 조달 체계, 그 다음에 도제찰사, 도원수, 통제사, 수사, 첨사, 만호로 이어지는 통치 체계. 그 실상을 다 알 수 있는 시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평가한다. 문학성입니다. 기록문학의 걸작이에요. 난중일기 뭐 다 대부분 읽어보셨겠지만 읽을수록 재미있는 책입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읽을수록 이해가 될수록 기승전결, 전쟁의 시작부터 끝, 임진년 1월 1일부터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노량해전까지 11월 19일 전 이틀 전까지 기록을 했어요. 전쟁의 승리와 패배, 희로애락이 있다는 거죠. 침략군을 응징하는 권선징악이 있다. 작가가 상상력으로 쓰는 허구의 문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군이 전쟁터에서 쓰는 기록, 전쟁 다큐멘터리래요. 우리가 기록을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사실성입니다. 리얼타임, 실시간의 기록이에요. 난중일기 딱 읽어보면 그렇게 날짜가 있고 간지가 있고 날씨가 나왔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7년 전쟁 중에 감옥에 갇혔던 날, 치열하게 싸운 날을 빼고는 거의 다 일기를 썼어요. 2539일 중에 1657일. 어떤 날은 급해서 날짜만 써놓은 날도 있어요. 날씨만 써놓은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기록을 남기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성, 그 사료적 가치를 우리가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뢰성입니다. 난중일기는 디테일의 기록이에요. 여러분들이 난중일기 보면 아주 놀랍니다. 이번에 삼도 수군 통제사예요. 해군 참모총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 무슨 군량을 분배하고 배급하는데 이렇게 써요. 쌀 130.9말, 두섬 1말, 기름 5대, 꿀 3대, 청어 787대. 이게 난중일기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 130.9말, 131섬이라 한들, 두섬 1말, 두섬이라 한들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그런
대충, 대개, 대략 이런 건 없습니다.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기록을 하는 장수한테 누가 그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거를 의심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계를 관리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장수가 전술 전략을 펼치는데 어떻게 백전백승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난중일기 기록을 보면 항상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이제 원균이 생각나는 거예요. 원균. 여러분 원균 너무나 잘 아시죠? 훌륭한 장수죠. 다만 이제 임난 초에 경상 우수영에서 도망쳤던 겁장이라는 것, 또 칠천량 해전에서 패전한 패장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원균은 선무 1등 공신에 수훈을 받은 장수잖아요. 이순신과 버금가는 막강한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원균도 이런 기록이 있었다. 원균도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겁장이다, 패장이다, 당시에도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고 싶은 변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고 싶은 항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록이 이렇다 할 만한 없다 보니까 결국은 역사의 패장일 수밖에 없다. 근데 기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면 질문할까 봐 걱정되시죠? 질문 안 합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진실입니다. 이순신이 잘 적어서, 잘 기록해서 살아남은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580년에 이제 이순신이 발포 만호에 계실 때예요. 이때 이제 그 전라 자수사 이용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때 절단 날 뻔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신묘년에 임진왜란 1년 전에 정평감 종육품에서 정삼품이 돼서 7품계를 뛰어넘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11년 전에 이순신은 5품계를 뛰어넘은 적이 있어요. 이순신이 1576년에 묵과를 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가 1586년이니까 3년 9개월 후에 충청병사의 군관 정7품이었다가 발포 만호는 만호직이니까 종4품직입니다. 그 자라에 왔으니까 5품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능력은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제 도드라지면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NT 이순신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충공전서 읽어보면 다 아시지만 예를 들어 전라감사 손식, 그 다음에 그 오동나무 사건의 성박, 후임 전라 자수사가 이용이에요. 이용이 딱 와보니까 이제 전라 발포만호가 이순신인데 전윤수사 성박한테 이제 인계를 받았겠죠. 오동나무 배에 갈래다가 거절당해서 무한을 당했고 여전히 이순신은 고분고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벌을 주려고 불시에 인원 점검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탈영병, 도망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인원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시에 점검을 했는데 오관오포잖아요. 우리 오관오포님. 오포가 어디예요? 발포 빼고 방답, 여도, 사도, 녹도예요. 그 다른 사도를 한 거는 이순신의 발포지는 결혼이 딱 3명이야. 다른 데는 훨씬 더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이순신을 벌 주려고 이용의 이 발포진이 결혼이 많다. 그 장제를 써서 이제 임금에게 보고를 올리는데 군관들이 딱 보니까 이순신이 벌써 다른 사포의 결혼 숫자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예? 선득 사포소 걸초본 방답 여도 사도 녹도진의 결혼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올렸다가 좌수사 이용 당신이 당할 수가 있대요.
우리가 당할 수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다시 그거를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선득사포소 골초본.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한경도 북병사 2일. 1587년이면 정해년입니다. 남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손죽도 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요 고흥 앞바다. 북방에서는 녹둔도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조산보 만호 겸 녹둔도 둔전관을 겨눠먹고 있었는데 여진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이제 군사 10명이 피살당했어요. 군마가 15명이 탈출했어요. 106명의 백성이 납치를 당했어요. 그 이순신이 쫓아가가지고 60명을 찾아왔어요. 잘못하면 이제 자기가 최고 책임자니까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순신에게 그래서 이제 죄를 물으려고 이제 신문 조서를 딱 끓이려고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라 그러냐. 뭔 소리 하는 거요. 내가 지금 이게 군사가 없어서 군사를 보충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이 병사한테 올렸던 보고서 문서 목록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서목제차. 문서 목록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거를 내가 조정에 올리면 이 죄가 나한테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 그냥 이 일이 할 얘기 없는 거죠. 그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 조정에서도 이 전쟁에서 패한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백의종군을 시켜서 다시 훗날 공을 세우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백의종군입니다. 만일 이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이 발포 만호 시절에 선득 사포소 골초본이 없었다면 녹둔도 전투에서 이런 서목제차라는 이런 기록을 해놓지 않았다면 이순신은 이때 절단 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모든 일,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록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뭐 계약도 하고 뭐 주문서도 하고 발주서도 하고 뭐 양해각서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이런 걸 정확하게 잘 기록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언페이드 당하고 크레임 당하고 뭐 소송 당하고 이럴 때 제가 대한상사중재원에 무역상사중재원에 이런 걸 심판하고 판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록들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보존한 사람이 항상 그런 소송이나 크레임이나 이런 무역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다 아시겠죠? 네.